전산회계 2급 99의 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 중에 해외에서 거래가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자, 거래가 아닌 건 몇 번일까요? 몇 번? 2번. 회사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서 영업이사를 연봉 1억을 해 스카우트하기로 구두계약했다. 구두계약이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계약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업원의 채용이라든지 주문, 계약, 약속, 담보의 제공, 보관 이런 것도 회계성 거래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다음 중에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져진 것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재무 상태표 얘기하죠. 재무 상태표 계정 과목이 아닌 거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거 묻네요. 그죠? 자, 1번 미수금 미지급금, 2번 선거비용 선수수익, 3번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다 뭐예요? 자산과 부채죠. 정답이 뭐라고요? 4번입니다. 상여금과 기부금은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 상여금이 뭡니까? 상여금. 인센티브를 우리말로 고치면 상여금. 그렇죠. 맞지. 맞지. 뭐 수당이 수당. 각종 수당들 맞습니까? 보너스. 영어로 고치면 보너스. 자, 상여금도 뭐에 포함된다고요? 급여에 포함됩니다. 그죠? 급여와 기부금이 당연히 비용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T자 계정. 자, 뭐예요? 여기가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 밑에는 차별의 비용, 대변의 수익,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얘들 없으면 안 돼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중에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1번 당좌예금 코드번호 102번입니다. 2번 바드런 코드번호 110번이고요. 3번 예수금 코드번호 254번이고요. 4번 상품은 146번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죠. 예수금은 유동부채입니다. 그죠? 당연히 이런 문제는 당연히 맞으셔야 돼요. 자, 다음 거래를 거래 판례서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맞습니다. 차입금 100만원과 이자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입금 갚아준 거니까 차변에 뭐라 분개한다고요? 차변에 뭐 단기든지 장기든지 차입금이 없어지겠죠. 부채의 감소죠. 얼마만큼? 100만원만큼. 그리고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자 비용이란 비용이 얼마? 6만원만큼 비용이 발생하고요. 차변에는. 자, 대변에는 뭐라고요? 현금지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금액 얼마만큼? 106만원만큼. 그래서 부채의 감소, 비용이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정답 몇 번? 3번이네요. 자,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상매출금의 기말 자료가 물었습니다. 외상매출금이 뭐예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당연히 자산이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항상 어느 변이 많다? 항상 차별이 많다.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기초자리가 항상 어느 변이 있다? 차별이 있어요. 차별 얼마 있다고요? 8만원. 다음에 단기 외상매출액이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품 매출하면 대변 뭐라 분개해요?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 분개하고요. 차변의 외상하면 뭐라 차변을 한다? 차변의 외상매출금이죠. 그럼 외상매출 계정은 어느 변에? 차변에 얼마만큼? 40만원만큼 들어올 거고요. 다음에 외상매출 중에 매출 할인액. 매출 할인하면서 매출 시에 무슨 분개라고요? 역분개 하면 대변 뭐 온다고요? 외상매출금. 차변 뭐 온다고요? 상품 매출. 원래는 상품 매출로 분개하지 않고 우리 뭐로 분개한다고요? 매출 할인으로 분개하겠죠. 하여튼 외상매출은 어느 변에? 대변 오겠죠. 그럼 얼마? 2만원. 다음에 단기 외상매출금 단기 회수액 됐습니다. 외상매출금 회수했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회수했다면 차배 현금, 뭐 당좌예금은 당좌예금 받으러 되겠죠. 그죠? 대변 뭐라고요? 외상매출금. 회수했던 금액이 얼마? 24만원. 대변 가겠네요. 다음에 단기 외상 매입액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네. 자, 기록해보면 차변 합계금이 얼마 나온다고요? 48만원. 대변 합계금이 얼마예요? 26만원. 차액이 얼마 있습니까? 22만원. 정답 몇 번? 3번. 22만원. 6번째입니다.
다음 중에서 매출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물었습니다. 상품 매입 운반비. 상품 매입 운반비는 어디에 포함시킵니까? 상품 매입액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영향을 끼치고요. 자,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이네요.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순매출에 영향 끼치는 거지. 매출 원가에 영향 끼치는 거 아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단기 상품 외성 매입액 다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2번. 매출 할인 및 애누리 2번. 왜 이걸 3번이 정했지? 자, 7번입니다. 다음 중에 재고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자산을 말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자동차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차량은 재고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재고산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네요. 재고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산? 유형 자산이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재고산 단가 결정하면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다. 맞습니다. 자, 8번 가요. 다음 중에 유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 얘는 뭐라고 그래요? 투자 부동산이죠. 얘는 투자 자산입니다.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9번째, 다음 중에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자,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일단 뭐에서? 매출액에서 뭘 뺀다고요?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뭘 뺀다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는 비용을 빼면 뭐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해서 발생한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얘는 뭐예요?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 차액금에 대한 이자 지급 금액. 뭐예요? 이자 비용이니까 역시 영업 외 비용입니다.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을 위해서 지급한 금액은 뭐라고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 판매비 관리비죠. 여기에 들어가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기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뭐라고요?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됩니다. 하는 거죠. 10번입니다. 다음 중에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미지급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부채죠, 부채. 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 물었는데 매출 총이익이 나와있죠. 맞습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뭐만 빼면 판매비와 관리비만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얼마 있다? 매출 총이익 120만 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만 빼면 되겠네요. 그럼 이 중에 쳐보시면 그냥 급여 801번, 이자 수익 901번, 복리 수익 811번, 기부금 953번인가 933번인가 대손사업이 835번이에요. 800번대 비용은 급여와 복리후생비, 대손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맞습니까? 10만원, 20만원, 34만 원인가요? 맞아요. 판매비 관리비 34만원을 빼주면 얼마 나온다? 86만원이 영업이익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86만원 2번입니다. 자, 12번. 다음 중에 회계 8요소 가래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이거 나와있네 위에. 맞습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올 수 있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올 수 있고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본의 감소가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이 3번. 자본의 감소도 차변이니까 불가능하다. 13번. 다음 중에 개인 기업의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려면 당연히 자본의 거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혹은 뭐가 있어야 된다? 수익이나 비용이 있어야겠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감소하고 맞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주였다.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하고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
2번은 단기 중에 현금을 추가 출자했으니까 현금,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결산 시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 인출금을 없애주고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고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자, 다음 중에 아래 빈칸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선급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단기 순이익이 과하게 생긴다. 선급 비용이 자 그냥 넣어볼까요? 선급 비용이 과대 계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급 비용이 과대 계산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차별에 선급 비용 해서 금액이 원래 얼마 되는 게 정상인데 10,000원 이렇게 분기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대별에 뭐 보험료라면 보험료 해서 10,000원 이렇게 분기되는 게 정상인데, 선급 비용이 과대 계산되어 있다는 게 많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과대 계산됐다고 그냥 짐작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분기하는? 차별 선급 비용에서 20,000원, 대별의 보험료에서 20,000원 이렇게 분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선급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럼 비용이 늘어날까요? 비용이 줄어들까요? 비용이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원래는 10,000원만 빼면 되는데 20,000원 뺐으니까 비용이 줄어들 거예요. 비용이 원래 차별했으니까.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나겠죠. 과다하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선급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다면 단기순이익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건 맞고요. 미수수익 같은 경우에도 분기하면 차별 미수수익 대별에 뭐 이하수익 이렇게 오잖아요. 똑같잖아요. 느낌은. 맞습니까? 그래서 역시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다면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14번 문제는 조금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15번입니다. 다음은 공유의 계정별 원장의 일부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단기의 이자 비용 거래 내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이 문제가 실제로 따지면 전산액의 이급 문제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14번, 15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 한번 보세요. 이자 비용에 보통 예금이 얼마 있습니까? 30만 원 있습니까? 이 보통 예금 30만 원 있다는 것은 단기에 지급한 이자 비용이 얼마라고요? 30만 원 얘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미지급 비용이 20만 원 있죠? 즉 당월에 미지급해둔 돈이 얼마 있다? 20만 원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분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는 대별의 집합 손익이 해놨죠. 손익에는 집합 계정으로 넘어가는 건 얼마라고요? 단기분에 발생하는 비용은 50만 원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걸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은 30만 원이다. 현금 지급한 거 아니죠? 뭘로 줬어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20만 원이죠. 미지급 비용 20만 원 냈으니까 20만 원 얘기고요. 단기분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3번. 단기의 이자 비용은 손익계정으로 넘어가는 게 단기의 이자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기로 이월되는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20만 원만큼이 이월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23페이지, 4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처의 초기월 쪽하고 기축무관리 쪽은 안 되시면 무조건 물어보시라 했습니다. 자, 분계 가겠습니다. 일반적별 분계 7월 14일자입니다. 날짜 7월 14일. 6개월 전 거래처 화성상사에 대여하였던 대여금 7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4만 원을 현금 받아서 즉시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했습니다. 당좌 예금에 입금했으니까 차압에 뭐라고요?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일반 전표 분계는 자꾸 여러분들 분계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계를 직접 해보셔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자꾸 책에다가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들어온 거예요? 74만 원 들었어요. 74만 원. 자, 이 돈이 왜 입금됐습니까? 보니까 뭐 한 거? 단기 대여했던 돈을 받은 거예요. 그 대별의 단기 대여금 얼마? 70만 원을 했었고요. 4만 원 뭐 받은 거? 오케이.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에요. 금액은 4만 원. 나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분계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단기 대여금 동글뱅이 치시면 됩니다.
7월 15일자 갑니다. 7월 15일. 상품 2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수취했다 했습니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뭘 한다고요? 상품. 얼마만큼? 250만 원만큼 매입했습니다.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했어요. 대배 현금 250만 원. 이거 분개해놓고 또 열심히 부산상사 있는 거 그거 열심히 읽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분개. 다음 날짜 7월 28일자입니다. 7월 28일.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5만 원을 현금 납부했습니다. 자 일단 현금 납부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얼마만큼? 5만 원만큼. 누구 거예요? 사장님 저게 개인 거죠?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쓴 차량에 대한 거니까 뭐로 치른다? 인출금이에요. 인출금. 지금 우리는 전산회계 2급 문제를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출금이라고 회의 처리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 이상 상위 버전이라면 법인기업 같은 게 뭘로 처리한다? 가지급금, 가지급금. 법인기업이라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타당합니다. 8월 2일자입니다. 다음의 거래 맹수표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10일 후에 전액 받기로 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대변 뭐라고 공개한다고요? 상품 매출.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매출했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50만 원. 차변은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차변은 외상 매출금. 금액은 50만 원이에요. 자,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 넣어야겠죠? 자, 동그라미. 8월 25일자. 마법 상점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조기에 지급하여 먼저 지급하게 돼서 2% 할인받고 잔액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갚아준 거죠? 차변 뭐 온다고요? 외상 매입금 얼마예요? 300만 원. 을 조기 지급하게 해서 먼저 지급하게 돼서 몇 퍼센트 할인 받았다고요? 2% 할인 받고 잔액은 수표를 발행해 주겠습니다.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도 나갈 것이고 뭐로 처리해요? 매입 할인이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매입 할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3위는 6만 원 되고요. 당좌 예금되는 금액은 294만 원 되겠죠. 뭐 금액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자, 일단 외상 매입금 거래처 들어가야겠죠. 자,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이 매입 할인은 뭐에 대한 매입 할인이라고 했어요? 상품 매입에 대한 매입 할인이에요. 상품 매입에 대한 매입 할인.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이라고 분개했죠. 이 상품 코드 번호 몇 번이냐면 146번이에요. 그럼 얘랑 제일 가까운 매입 할인을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매입 할인은 몇 번 가야 된다? 148번 매입 할인이 아니면 틀린 답이에요. 되시겠습니까? 148번 매입 할인이라고 꼭 가셔야 됩니다. 다음 날짜 9월달 넘어가서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8번 종업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1만 원을 중앙은행에 현금 납부했습니다. 현금 납부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얼마만큼? 11만 원. 자, 종업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뭘로 처리해요? 얘는 예수금이에요. 분개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는 100% 누가 냅니까? 종업원이 내는 겁니다. 종업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했다가 바로 납부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날짜 10월 1일자로 넘어가요. 10월 1일. 영업부서에 사용할 문구류, 사무용품비를 문구점에서 구매하고 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일단 차변은 뭐라고 그래? 분개해요. 사무용품비라고 관라해서 쳐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를 쓰란 얘기예요. 소모품비라고 굳이 쓰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금액 얼마 하셔야 돼요? 12만 원이에요. 밑에 영수증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2만 원. 공개하시고요. 이 중에 현금 지급한 금액이 얼마? 현금 3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영수증에 현금 3만 원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뭘로 처리합니까?
미지급금이 미지급금. 미지급금 얼마? 자, 미지급금은 누구? 국민카드, 국민카드. 미지급금은 국민카드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짜 10월 14일자입니다. 지난 10월 3일 출장 갔던 영업부 직원 김성실이 출장에서 돌아와 출장비 정산하였다. 제출한 여비 정산 다음과 같고 초과에 지출한 금액 7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미리 출장비를 지급했던 금액은 가지금 처리하고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 해보란 얘기예요? 찾아보시란 얘기죠. 맞습니까? 찾아보시면 10월 3일에 찾아보면 가지급금이 얼마 있던가요? 20만 원 있던가요? 그 내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배했던 가지급금이 원인 밝혀진 거니까 대별의 가지급금 없어집니다.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그리고 모자란 출장비 7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별 뭐라고요? 당좌 예금에서 얼마만큼? 7만 원만큼 더 빠져나왔다. 출장가서 사용한 돈 보세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쓴 거 맞습니까? 합쳐 27만 원. 자, 출장가서 사용한 돈 뭐라고 분개한다? 여비 교통비 하시면 되겠죠. 차별의 여비 교통비가 얼마라고요? 27만 원 될 거고요. 거래처 입력하라고 그랬죠. 누구? 김성실이 가지급금에 김성실 들어가셔야 돼요.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음 수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 문제 같이 여기서 볼게요. 수 문제 10월 22일 상품이 전자제품을 120만 원을 서울시청에 기증하였으나 2월 유통에 외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잘못 처리했다. 관련된 저기도 함께 수정 입력할 거였습니다.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였습니다. 자, 상품 매출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기부한 거죠. 자, 이 문제 주의하실 점 뭐냐 하면 자, 10월 22일자에 들어가서요. 매출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아니고 뭘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까?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금액 얼마짜리? 120만 원짜리 분기하고요. 차별에 뭐라고 회계 처리한다고요? 기부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데 이렇게만 하시면 땡 틀린 답입니다. 왜 틀린 답이냐? 자, 이걸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차별에 사왔던 상품, 사올 때 차별 상품이잖아요. 대별의 상품이라 적어놓으면 이걸 뭐로 인식한다고요?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로 인식해버려요. 컴퓨터는. 아니란 걸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저교에서 8번 입력하셔야 돼요. 8번. 입력하시면 뭐 뜬다고요? 타계정 대체라고 떠요. 타계정 대체기로 떠요. 이게 없으면 그냥 점수 날아가는 겁니다. 되셨죠? 상품이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 내용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날짜 12월 7일자입니다. 12월 7일자.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500만 원은 임차료가 아닌 세월에 지급한 임차 보증금으로 확인됐다 그랬어요. 자, 뭐가 아니라고요? 임차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임차료가 아니고 임차료 대신 뭐 쓴다고요? 임차 보증금을 쓰는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 뭐냐면 임차 보증금은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이게 누구 거라고요? 주식회사 세원 거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되었습니까? 자, 결산 갑니다. 결산. 자, 결산이 현재 반송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중에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에서 단기분 귀속액은 40만 원이다. 즉 단기에 이자 비용을 미지급했는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40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분이 이자 비용이 40만 원 있다는 얘기는 결국 기말 결산시에 분기할 때는 차압에 뭐라고요?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분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얘를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대별의 미지급 비용에서 얼마? 40만 원이라고 분개를 해 주셔야지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결산이 현재 농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미수금액 중에서 단기 귀속분은 15,000원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자를 15,000원 못 받았다는 얘기죠. 못 받은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미수라고 그래. 미수. 그래서 뭐가 있다? 못 받은 수익이 있다. 미수 수익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15,000원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대면 뭘로 처리해요? 이자 수익을 처리하면 되겠죠? 기말 정리 붕괴가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할 줄 아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할 줄 아시죠? 결산자료 입력해서 바로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고. 4번은 보세요.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021년 5월 초에 취득한 비품의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취득원가 80만원, 잔존가치 200만원. 내용에서 5년 정액법이 그렇습니다. 그럼 금액은 우리가 산출해야겠네요. 금액 한번 구해볼까요? 내용에서 몇 년분해? 5년분해. 5년분해. 취득원가 얼마? 80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이에요. 8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200만원. 800만원짜리 사서 5년 쓰고 나면 200만원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600만원 나누기 5년 얼마 나옵니까? 120만원 나옵니까? 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120만원이면 이 120만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 원래 몇 년도? 원래는 2022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샀을 때는 5월 초에 취득했으니까 이때는 8개월만 감가상각했겠죠. 원래는 2022년도예요. 원래는 이 금액 그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했을 때 마음대로 해요. 감가상각비 금액에다가 란에다가 뭐예요? 비품입니까? 비품 란에다가 120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하고 다 입력하고 뭐 누르면 돼요? F3 전배 추가. 되시겠죠? 자, 조회 봅니다. 첫 번째. 조회 문제 첫 번째. 1월부터 6월까지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금액은 총 얼마인가? 어디 볼까요? 자, 총계정 원장을 보면요. 뭘 하셔야 하면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면 합계를 해주셔야 돼요. 언제부터? 1월부터 언제까지? 6월까지. 오케이? 그러면 뭘 보면 좀 편하냐? 월계표 보시면 내가 계산할 필요 없이 그게 바로 나와요. 월계표. 1월부터 6월까지.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거니까 보통예금 어느 면 봐야 돼요? 대변가 보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2,761만 6천원 나온대요. 혹시나 다르게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2번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액 얼마인가? 어디 보면 될까요? 역시 똑같아요. 총계정 원장 보셔야 되고요. 뭐 받는다? 월계표 보셔야 돼요. 일단 상품 매출액이 얼마인가 물었어요. 상품 매출은 어느를 봐야 됩니까? 대별의 상품 매출을 봐야겠죠. 맞습니까? 그래, 그게 보면 총 얼마 나와요? 1,300, 9,000, 9,346만원, 40만원, 9,340만원 나온대요. 9,340만원. 역시 다르게 나온 분들은 다시 재확인해 보세요. 확인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저 부르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작은 월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어요. 얘는 어디 보는 게 제일 편할까요? 얘는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냥 얘기할 것을 딴 거 보면 안 돼요. 총계정 원장에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뭘 본다고요? 접대비. 가장 많은 월과 적은 월 두 개를 더해 보시면 돼요. 얼마 나와요? 214만 8천원.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이 하나라도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찾아서 정확하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책의 마지막 회차가 99회차인데 이 책 한 권을 다 풀었어요. 싹 다. 맞습니까? 다 풀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1시간 안에 이게 안 들어가고 합격 점수가 안 나와요. 그분들은 명심하세요. 같은 회차를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같은 회차를. 알았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카트 하겠습니다.